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격한 급등을 보였었죠. 이 메타의 급등과 함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날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더불어서 나머지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모두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장 마감된 직후에 애플과 아마존, 인텔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다소 엇갈립니다. 애플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과 인텔이 상당히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거의 10%가량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상승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마존의 하락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은 좀 불분명합니다. 자, 오늘 밤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난 밤 사이에는 시장이 매우 좋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인 앵커입니다. 현재 시간 28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울증 장세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저께는 4% 급락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3%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의 변동성인데요.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일단 정답은 실적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주가가 많이 눌려있던 일부 종목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투자 심리를 살려줬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메타가 포함되겠죠. 전일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됐고요. 퀄컴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10% 강세로 반도체 테마의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팔은 실적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EPS 급감에다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크를 비롯한 아래 맥도날드, 일라이릴리, 사우스웨스트 항공까지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덕분에 시장도 강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경제지표 한 가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오늘 공개됐는데 의외로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플러스 1% 성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미국 경기를 압박했던 요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그 세 가지였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시장으로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당장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경기 침체라 하면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2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던 원인은 주로 생산 측면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미국 경제의 주축은 생산보다는 소비이고 아직까지 소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연속적인 역성장을 기록할 확률이 적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별 움직임 히트맵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메타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18% 급등이었고요. 다만 우측에 컴캐스트가 섹터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컴캐스트의 실적 결과 공개된 이후에 급락세로 진행이 됐는데 어닝비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광대역 통신 구독자 수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가입자 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들 중에 8만 명이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료 서비스 구독자 수를 더 늘리지 못하라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컴캐스트의 주가 6%가량 급락세로 진행이 됐던 오늘장이고요. 바로 옆에 기술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실적 결과를 앞두고 4.5%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후 조금 전에 실적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EPS와 매출 비트는 물론 아이폰과 서비스, 맥에 대한 매출까지 모두 예상을 뛰어넘겼습니다.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 역시도 장 마감 후에 실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규상에서는 4.6%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 내일장 반응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당 7.56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했고요. 무엇보다 향후 매출 전망을 기대치보다 90억 달러가량 낮게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가 아마존에게는 이미 있는 상황이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정규장에서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밖에 정규장에서의 움직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로 옮겨가서는 머크가 어닝 비트를 달성하면서 5%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다우지수 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오늘 이름을 올리고요. 일라이릴리 역시도 실적에 힘입어서 4%대의 강세 흐름 연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 밖에 레스토랑 테마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맥도날드 역시도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특히나 동일 매장 매출이 3.5% 증가하면서 주가도 3% 강세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금융주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비자에 이어서 오늘은 마스터카드가 호실적을 발표해줬고요. 거기다가 페이팔까지도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10% 넘는 급등세로 진행이 되면서 금융섹터의 분위기를 강하게 살려줬습니다. 산업 섹터로 와서는 항공주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역시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비트를 달성했고요. 2분기에는 프리팬데믹 이상의, 즉 2019년 레벨보다도 더 높은 매출 달성이 가능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면서 주가도 2%대 강세로 화답을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종목별 분위기 쭉 한번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오늘 한 가지 발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유가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3% 뛰어오르면서 105달러 선 현재 WTI 가격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애프터마켓은 저희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철인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깜짝 역성장. 보통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면서 깜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깜짝은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파월 의장까지도 나서서 미국 경제는 계속 강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 못하게 역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공포에 휩싸이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약 1% 정도를 기록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1.4% 역성장을 한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할 때에는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하는데 1분기에 역성장이 나오니까 뭔가 우려감이 커질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경기 침체의 전조가 아니다.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놀랍지만 실질적인 건 아니라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안 셰퍼드슨 역시 이건 노이즈일 뿐이지 신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침체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예상외로 역성장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들릴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GDP를 뜯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GDP는 사실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총 4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 민간 소비 지출과 국내 총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과 순수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4가지 항목 가운데 여기서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바로 순수출이었습니다. 순수출이 마이너스 난 이유를 한번 뜯어보면요. 수입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고요. 지난 1분기 미국의 순수출은 이번 GDP 성장률의 3.2%포인트를 갉아먹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재고 감소인데 재고 감소도 0.8%포인트가량 GDP 성장률을 갉아먹었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 1분기를 떠올려 보시면요. 뭐 항만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미국인들의 그 당시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순수출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거든요. 결국 일시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강력하고 정부 지출도 계속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적 히트라고요 준비를 했고 옆에 보시다시피 퀄컴이랑 페이팔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의 실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컴부터 보려고 하는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퀄컴입니다. 이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면 EPS는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하면서 3.21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됐던 2.91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 1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였던 10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인 QCT의 매출액이 95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의 큰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라이선스 부문인 QTL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퀄컴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나 휴대폰 칩에 대한 매출이 56%나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서 판매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셈이 되겠고요. 이 팬데믹 수혜가 꺾인 가운데 수요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월가의 의심을 깨고 분기 기준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10%대에 뛰어 올랐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여타 반도체들의 주가 강세도 함께 유도해줬습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신칩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PC 관련된 칩과 관련된 수요는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과 관련된 통신칩의 수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통신칩 많이 쓰니까요. 이런 수요는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퀄컴 살펴봤고요. 이어서 페이팔 볼 텐데 페이팔도 주가가 오랜만에 좀 살아났어요. 실적은 네,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이제 오른 이유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50%나 주가가 추락해 왔던 페이팔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10%대의 반가운 급등세를 모처럼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YOY 기준으로 매출이 7% 증가하면서 6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됐던 64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EPS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크게 감소했습니다. 28% 감소한 88센트를 기록했고요. 그래도 예상됐던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EPS가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기존의 17% 증가해서 이제는 13% 증가로 하향 조정을 시켰고요. EPS 가이던스 역시도 기존의 4.6달러에서 3.81달러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사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키는 거는 어느 기업에게도 또 어떤 투자자들에게도 반가울 만한 소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페이팔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눈높이를 낮추고 조금 더 현실적인 타겟을 설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목표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더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두 개 종목의 실적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보다도 조금 전에 발표됐던 주요 종목들의 실적 결과에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셨죠?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역성장 대 찐성장. 조금 전에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됐고요. 인텔 실적도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발표가 됐는데 진짜 성장을 보인 기업과 좀 역성장을 보인 기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번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7.56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8.36달러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이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아마존의 실적에 매우 실망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10%가량 급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매출의 경우에는 1,1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습니다. 자, 아마존의 이번 실적은 다소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는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기간은 팬데믹 기간이었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워낙 온라인 구매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고 효과를 감안하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가이던스마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럽게 다가왔는데요. 자, 오는 2분기 매출이 1,160억에서 1,21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매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1,255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가이던스의 상단조차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급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아마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걸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비안 투자가 문제였는데 어제 여러분들 포드의 실적 발표에서 리비안 투자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포드의 주가는 올랐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존의 순손실이 76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순손실이. 그런데 그 가운데 38억 달러가 리비안에 투자했는데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분 손실로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을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만 지금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은 이커머스로 성장을 보이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와 광고에서 찾고 있는데, 자,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18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82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클라우드 사업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광고 매출은 아쉬웠습니다. 7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81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클라우드 기업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곳들의 이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아마존에도 마찬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팬데믹 수혜주였다가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조금 아쉬울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11%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먼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밖에도 오늘 주요 종목들의 실적 결과가 장 마감 이후에 많이 전해졌거든요. 인텔이랑 애플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먼저 인텔 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빼겠고요. 그리고 인텔 볼 텐데, 자, 인텔은 다행히도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자, 이번에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는 주당 70센트, 그리고 매출은 18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 83센트, 그리고 매출은 183억 8천만 달러를 기대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도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보면요, PC 칩 부분이 포함된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약 9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매출이 13%나 감소했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가 이 기존에 추정하기로도 이번 1분기 동안 PC칩의 출하량은 약 6.8% 감소할 것으로 분석을 한 바에 있었는데, 인텔의 이 분야 매출이 거의 13%나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감소한 겁니다. 가이던스까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지금은 시간을 거래해서 1% 정도로 하락 전환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직후에는 약 2%까지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애플은 정말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9%를 기록했고, 이번에 배당도 5% 높인다고 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아이폰 매출은 5.5% 성장해서 아주 크게 성장한 건 아닌데요. 이번에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아이폰 매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매출이 이번 분기에 17.28%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기타 제품 매출, 그러니까 애플워치와 그리고 에어팟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타 제품 매출도 12%나 높아졌고요. 맥 컴퓨터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맥 컴퓨터도 14.7%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43.7%를 기록해서 그 예상치가 43.1%였는데 매출 총이익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애플은 시간을 거래 주가는 1%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전체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